진시황부터 청나라 마지막 황제 후이까지 중국에는 400명이 넘는 황제들이 있었는데 평균 수명이 36이랍니다. 이건 저 북쪽 최고조론보다 훨씬 더 고귀했던 봉건시대 중국 황제들 대부분 거의 요절했단 말인데, 궁금한 게 온 세상의 복이라는 복은 다 누렸을 황제들이 왜 장수의 복은 누리지 못했을까? 여기에 한나라 문학가 매승은 칠발이라는 책에서 황제들의 단명한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출입할 때 모두 가마를 이용하여 몸을 움직이지 않으니 몸에 마비가 오고, 깊은 궁 안에서 생활하니 몸에 한기와 열기가 음습했으며, 미인들에 둘러싸여 방탕한 생활을 하고, 술과 기름진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 위장을 해쳤다. 내용을 보니까 이건 황제뿐만 아니라 현대인도 이렇게 생활하면 단명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역대 황제들을 보면 이런 조건을 정확하게 충족시켜 단명한 황제들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남북조 시대 문선제 고양은 매일 주색에 정신질환까지 겹쳐서 33살에 요절했고, 전한, 한나라 전한의 성제도 동성연애의 주지웅님, 거기다 지나친 회춘약 복용으로 42살의 나이에 사망했다고 합니다. 한편 이런 황제들과는 달리 장수한 황제들도 여럿 있었는데, 청나라 최대의 번성기를 이끈 걸륭제, 남북조 시대 양나라를 건국한 양무제, 남송을 건국한 고종, 전국시대 와신상담의 주인공 오나라 월왕, 중국인이 가장 존경한다는 한나라 무제, 이세민에 이어 당나라 최대의 번영기를 이끌어낸 당현종, 유일한 여성 황제인 측천무후, 원나라의 에이스 쿠빌라이 원세조, 명나라를 건국한 주원장 홍무제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장수한 황제들을 보면 한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을 했다는 건데요. 국가를 세운 초대 황제이거나 혹은 건국된 지 얼마 안 돼 국가의 기틀을 만들어 나간 황제들이라는 건데, 이건 하루 종일 자신의 사욕을 어떻게 채울까 고민하던 후대의 황제들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역대 황제들 가운데 가장 장수한 황제는 바로 청나라 걸륭제입니다. 중국 문헌에 기록된 걸륭제의 장수 비결은 양생법을 철저히 실천한 덕이다라고 하는데, 첫째, 십상사물. 여기서 십상이라는 뜻은 10가지 동작을 자주 한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빨을 서로 부딪히고, 침을 삼키고, 귀를 부드럽게 주무르고, 코를 부드럽게 주무르고, 눈동자를 항상 움직이고, 얼굴을 비비고, 발을 안마하고, 배를 돌리고, 손과 발을 펴고 근육을 이완시키고 항문을 조이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사물은 해서는 안 되는 4가지 행동인데, 먹을 때 말하지 않고, 누워서 말하지 않으며, 마실 때 취하지 않고, 색에 열중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둘째, 동정의 조화라고 하는데 운동하고 사색하라는 뜻입니다. 걸륭제는 만주족 출신답게 운동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또 여행을 매우 좋아해 명산대천이나 고찰 등 중국의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많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운동과 여행을 많이 하는 한편 독서와 사색도 많이 했습니다. 이걸 현대적인 의미로 해석하면 문화활동을 즐겼다 이렇게 되겠죠. 셋째, 늘 보약을 복용. 넷째, 신선한 채소를 위주로 먹고 육류는 적게 섭취. 다섯째, 한약재나 곡식으로 담근 술을 취하지 않게 적당히 마셨다. 여섯째, 여색에 빠지지 않고 절제를 잘했다. 개인적인 유혹이 많고 업무 스트레스가 극심한 황제라는 직업을 가지고 89살까지 장수한 걸륭제의 장수 비결을 보면 현대인의 건강관리 방법과 크게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단지 끈기 있게 지속적으로 실천하기가 어려울 뿐이죠. 걸륭제 외에 남조 양무제도 장수를 누렸는데, 양무제는 불교에 심취한 것으로 유명한 황제였습니다. 원래 그도 주색을 몹시 즐겼는데 불교에 심취하고 나서 술을 끊었다고 합니다. 50세가 넘은 후에는 여인과 잠자리를 하지 않았으며 음식도 채식만 고집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권룡제나 양무제 두 형제의 양생법이 세상의 모든 향락을 누릴 수 있는 황제들로서는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매일 사내 진미와 미인들을 눈앞에 두고 주색을 멀리한다는 것이 뭐 어디 쉽나요? 한편 생각해보면 그런 의지력이 있었기 때문에 장수하면서 중국 역사에서 큰 이름을 남긴 황제들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